폴하 안녕하세요 형들. 요즘에 진짜 힘드네요. 이건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알트코인들이 너무나 받고 있는 상황이고, 비트코인은 자기 혼자 1억 갔다가 3월부터 조정받고 나서부터 알트들은 진짜 태초를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힘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매우 힘든 상황이라서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을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이어서 세탁기를 팔아야 되나 손빨래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요즘에 에어드랍도 똑같죠. 뭐 에어드랍 바운스빗도 나오고 뭐 텐서부터 해서 다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매수세 자체가 없어서 코인이 다 토막이 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5월달은 조금 힘들지 않나 싶고, 남은 것들이 뭐 레이어 제로 제트키 싱크가 있는데 레이어 제로 같은 경우도 조금 맥 빠져요. 그리고 레이어 제로 생태계들도 뭐 홀로그래프 이런 것들 보면은 에어드랍을 어떻게든 안 주려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진짜 남아있는 힘까지 쭉 빠지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5월달에 잘 수익을 내고 계시거나 아니면 시드를 지키고 계시다면 상위 10% 이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대단하신 거고, 저같이 알트 물려갖고 허덕이면 같이 힘내요. 그래서 힘들어서 영상 같이 이렇게 만들었고, 뭐 에어드랍 할 것들은 많죠. 그런데 5월달에 워낙 장이 안 좋아서 보면은 나오는 거 족족 망하잖아요. 어쨌든 가만히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싶고, 보통 매년 5월은 하락장이었다고 해요. 근데 6월 달은 보통 상승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코인 애들도 보면은 타이코 오늘 볼 애들인데 ZK 싱크 레이어 제로 이런 애들이 보통 6월 달로 출시할 예정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6월 달은 장이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한 3주 정도, 2주 정도 5월 달이 남았으니까 같이 한번 버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 오늘은 이번 주에 체크해야 되는 에어드랍 소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거부터 꾸준히 한 것들이 있는데 이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타이코예요. 타이코 같은 경우는 우리 작년부터 꾸준하게 진행을 했었죠. 2200만 달러 투자를 받았었기 때문에 꽤나 괜찮았던 것 같고, 특히 비탈릭이 언급했던 프로젝트인 만큼 우리는 타이코 트랜잭션을 1년 동안 꾸준히 진행을 했었다. 다만 타이코는 테스트넷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봇들이 있을 예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10일이나 블랙리스트 같은 게 없다면 맛이 없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건 우선 꾸준하게 지켜보도록 할 거고, 어쨌든 우리는 알트레이어처럼 나중 가서 이 갤럭시 그 다음에 테스트넷 유저들에게 에어드랍을 줄 가능성도 있어서 꾸준하게 진행을 했고요. 최근에 타이코 관련해서 찌라시가 도는 것 같네요. 여기 보시면 2024년 5월 26일 날 타이코 메인넷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이 찌라시가 맞다면 다다음 주쯤에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코인 출시도 한 번에 이루어질지 아니면 메인넷과 동시에 새로운 트랜잭션을 찍어야 될지는 그때 가서 봐야겠지만, 만약 바로 코인이 출시된다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알트레이어처럼 에어드랍 테스트넷 사용자들에게 에어드랍을 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이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타이코 같은 경우는 이 갤럭시 미션은 거의 끝났죠. 그래서 우리 과거에 이미 다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없고, 이거 전에 그 다음에 홀시키 이러한 거 있잖아요. 그 테스트넷도 진행을 했기 때문에 꾸준하게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뭐 타이코가 추가적으로 노드 돌리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같이 하기가 조금 복잡해서 우리는 그나마 할 수 있는 테스트넷까지 마무리를 진행을 한 상태고요. 베커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타이코가 해시드도 있고 뭐 GSR도 있기 때문에 굵직한 애들도 조금 포함되어 있고, 요즘에 이더리움이 매우 힘들잖아요. 이더리움 가스비가 3 이 정도죠. 그래서 이더리움 가격도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고 힘든 상황인데, 나중 가서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된다면 이더리움 계열 코인들이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타이코 같은 경우는 동시에 제로 논리지, 즉 ZK 시스템이기 때문에 추후에 한 달이나 두 달 뒤에 타이밍이 맞게 ZK 싱크가 함께 출시가 된다면 이 제로 놀리지의 하위 분야로서 타이코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코인이 출시가 된다면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코가 어쨌든 5월 26일 날 메인넷이 나오게 되면은 6월 달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ZK 싱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ZK 싱크 같은 경우는 레이어 제로보다 2배 정도의 펀딩 금액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작년부터 집중했던 프로젝트인 스타크넷이 코인이 나왔죠. 이 스타크넷 다음으로 조만간 나올 만한 애가 결론적으로는 ZK 싱크, 레이어 제로, 리니아가 있는데, 레이어 제로보다 2배 정도의 펀딩 금액을 더 받았기 때문에 ZK 싱크가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ZK 싱크가 5월 13일 날 5월 13일이니까
어제겠죠. 어제까지 이 버전 24를 업데이트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했었거든요. 아마 이렇게 된다면 이제 코인 출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 업그레이드가 조금 밀렸어요. 따라서 다음 주까지 이게 밀렸기 때문에 다음 주에 어떠한 공지가 있을지 어떠한 반응이 있을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뭐 구체적인 TGE나 코인 출시, 에어드랍 기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ZK싱크 같은 경우는 뭐 찌라시밖에 돌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업그레이드가 마감이 되고 나서 메인넷 출시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ZK싱크 꾸준하게 진행을 하신 분들은 따로 뭐 진행할 거 없고요. 결과 나올 때까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프로젝트가 대부분 2분기에 예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ZK싱크도 결론적으로 2분기고 레이어 제로도 2분기 예정이고 타이코도 2분기 예정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2분기 마지막 달인 6월 달에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타비 프로젝트도 에어드랍 관련해서 공지사항이 나왔었는데 이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할 거고요. 엘릭서 같은 경우는 8월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혹시 안 하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칸에 가이드 영상 있으니까요. 참조해서 한 번씩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2분기 내로 나올 만한 굵직한 프로젝트들이 많기 때문에 꾸준히 한번 기다려 볼 거고요. 뭐 레이어 제로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요즘 민심 바닥치고 있어서 기대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소파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소파몬 같은 경우는 우리가 3일 전에 같이 한번 진행을 했었었죠. 그래서 소셜파이 네트워크 중에서 꽤나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이 소파몬이고요. 최근 들어서 이 처음에 나왔을 때 웨어러블 가격이 4 이더리움 위에 있었었는데 웨어러블들이 많이 신규로 나오다 보니까 가격이 절반 정도 내린 가격이어서 현재 우리는 3일 전에 같이 진입한 상태고요. 당근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추가적으로 그때 웨어러블 가격이 영상 찍을 때보다 조금 올랐어요. 뭐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가격이 한 10%에서 20% 정도 반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영상 보면서 진행하신 분들은 꾸준하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20% 20%는 솔직히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뭐 레어, 담배 가격도 조금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내 프로필 한번 눌러보시면 여기 여러분들의 당근이 보이실 거거든요. 이 당근은 내가 옷을 가지고 있는 가치만큼 가치에 비례해서 들어오는 거니까 파악을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당근은 매주 토요일마다 들어오니까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신규 웨어러블이 나중에 나올 거예요. 이 신규 웨어러블 추첨을 할 수 있는데 이 추첨을 하게 되면 제가 그때 영상 올릴 거니까 같이 한번 추첨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추첨을 당첨되는 비율은 결론적으로 이 당근 비율대로 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당근 많이 쌓아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인플루언서분 말씀 들어보면 당근 한 개의 가격이 $8 정도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웨어러블을 꾸준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당근 채굴 하도록 할 거고요. 나중 가서 에어드랍이 나오게 된다면 뭐 투자를 해보던가 해야겠죠. 그래서 혹시 소파몬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안 하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칸에 소파몬 가이드 영상 올려놨으니까 체크해서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레이어 제로 보도록 할게요. 레이어 제로가 여러 가지 소식이 업데이트 됐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RFP라고 해가지고 개발자들에게 에어드랍을 10% 분배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개발자들을 말하는 게 결론적으로는 레이어 제로 생태계 D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 가서 이 레이어 제로 D앱들이 에어드랍을 받게 된다면 이 D앱들을 사용한 유저들에게 에어드랍을 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능한 한 사람들이 많이 참여 안 했던 프로젝트에 진행을 하는 게 많은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스타게이트, 홀로그래프, 폴리헤드라, 뭐 에프토스 브릿지 이런 거를 사용했기 때문에 다른 프로젝트, 즉 머클리나 레이어 투 패스 이런 것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에어드랍을 준다고 하더라도 조금 힘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사람이 조금 적게 참여했던 뭐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나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우리 한번 기다려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은 잦은 신고 관련해서 5월 17일 날 이게 마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5월 18일 날 이 10일 블랙리스트 체커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쯤에 이 체커가 나오면 영상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현재는 한 10만 개 정도 주소가 포함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레이어 제로 같은 경우는 600만 지갑이 참여를 했는데 브라이언의 말에 따르면 40만에서 80만 정도 에어드랍 자격이 있을 거라고 했고요. 현재는 10만 개가 블랙리스트로 잦은 신고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면 꽤나 많이 진행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잦은 신고 관련해서 이 질문 사항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사람이 브라이언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서로
이 블랙리스트를 폭로를 하고 자진 신고를 하는 것 자체가 결론적으로 프로젝트가 커뮤니티의 호응을 갖지 못할 경우가 매우 높다. 저도 공감을 해요. 솔직히 이런 식으로 자진 신고를 하는 것 자체가 결론적으로 프로젝트 자체가 돈이 없다. 에어드랍을 주고 싶지 않다라고 느껴져서 저 같은 경우는 레이어 제로를 크게 신경을 안 쓴다고 했죠. 그래서 남은 제트캐싱크 상관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브라이언이 이러한 대답을 내놨어요.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여기서 말하는 블랙리스트는 공장형 스튜디오를 작동하는 사람들을 주된 목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브라이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막상 다음 달에 결과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이렇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말했던 그 다계정 공장 그리고 스튜디오 형식은 중국 애들, 필리핀 애들, 동남아 이런 러시아 애들이 1만 계정 이상씩, 몇천 계정 이상씩 엄청나게 한마디로 보팅을 통해서 진행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면 너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 브라이언은 이 10만 개의 방금 주소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토대로 AI 로직을 통해서 그러한 공장형 애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때문에 현재 많은 중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다계정, 너무나 많은 공장형 다계정이죠. 다계정을 한 사람들이 자진 신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거에 대한 반응으로 브라이언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적당히 진행을 하셨으면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불안하시면 자진 신고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막 몇천 계정씩 몇만 계정씩을 잡는 거를 주 목적으로 한다고 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브라이언이 또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AMA랑 과거에 뭐 트위터를 통해서 두 가지를 찝었었죠. 평균 볼륨이 450달러 그리고 수수료 사용이 조금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런데 제가 같은 경우는 수수료 같은 경우는 너무 오바이지 않나? 라고 했었었는데 결론적으로 꾸준하게 이 이야기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당연하게 수수료도 많이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지만 그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공장형 다계정들은 한 계정 한 계정마다 수수료를 잘 사용하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수만 계정, 수십만 계정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장형을 자를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수수료 사용도 포함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고요. 10달러 이상 수수료를 사용을 하고 트랜잭션 5개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꾸준하게 활동을 한 유저들이 180만 지갑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40만에서 60만 정도 지갑이 에어드랍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혹시 내가 수수료를 적게 사용하신 분들은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거 우리 과거에 같이 한번 봤었던 건데 이 영상 더보기 칸에 레이어 제로 수수료 체크 사이트 올려놨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사이트에서 여기 검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내 메타마스크 지갑 주소 한번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검색이 안 되신다면 우측 상단에 여기 가입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내 지갑 주소를 검색을 하면 우측에 내 수수료 사용한 액수가 나오거든요. 이게 10달러 이상이 되면 괜찮기 때문에 한 번씩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어느 세월에 이렇게 많은 돈을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워낙에 레이어 제로가 이렇게 똥탕을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금만 먹여주더라도 어쩔 수 없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진 신고 제도를 통해서 에어드랍을 잘 줬던 프로젝트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좋게는 안 보고 있고요. 다음 달에 운이 좋게 뭐 에어드랍이 잘 나오게 된다면 그거는 그거대로 좋은 거기 때문에 우선 기다리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본인의 얼마 정도의 수수료를 사용했는지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레이어 제로 같은 경우는 또 소식이 나오면 알려드릴 테니까 그럼 그때 가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홀로그래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홀로그래프가 에어드랍 체커가 나왔거든요. 영상 더보기 칸에 에어드랍 체크 사이트 올려놨으니까 들어와 주시고요. 커넥트 체크 눌러서 메타마스크 눌러서 데스크탑 커넥트 눌러서 본인의 개수를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홀로그래프도 마찬가지로 레이어 제로 생태계 중에 하나인데요. 정말 실망이에요. 그냥 레이어 제로 애들은 어떻게든 에어드랍을 안 주려고 하는구나 라는 게 느껴져요. 여기서 에어드랍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바이비트 사이트에서 KYC 계정을 통해서 연동시켜서 1대1 대응으로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정말 징그럽다고 느껴지고 이거 그래서 어쨌든 해야겠죠. 그래서 영상 더보기칸에 바이비트 사이트 올려놨고요. 들어와 주시고 우측 상단에 본인의 계정을 연결시켜 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계정은 바이비트 계정이겠죠. 바이비트 계정 없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칸에 링크 있으니까 참조해서 가입해 주신 다음에 KYC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100 이상 USDT가 내 계좌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계좌에 돈이 저처럼 없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에셋 눌러주신 다음에 펀딩 어카운트 누르시고요. 디파짓 클릭해서 디파짓 크리토 눌러서 USDT 선택해 주신 다음에 네트워크 원하시는 거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액노리지 눌러서 주소 받은 걸로 다른 거래소에서 USDT 방금 복사한 주소 붙여넣기 TRC20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주소 선택해 주시고 네트워크 선택해 주시고요. 수량은 100개 이상 선택을 해서 여기에 돈을 넣어 주세요. 그래서 펀딩 계정에 100개 이상의 테더가 있으면 된 거고요. 만약에 돈을 보냈는데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unfilled trading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여기서 확인해 주시고 트랜스퍼 눌러서 unfilled trading에서 펀딩으로 100개 이상의 테더 코인을 보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펀딩에 100개 이상의 테더 코인이 들어왔을 거고요. 여기까지 되시면 다 된 거거든요. participate now 눌러서 메타마스크 연동시켜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연동을 시켰기 때문에 안 뜨는데 메타마스크 연결시켜서 본인의 개수 파악해 주시고 $100를 기부를 해야 돼요. 이거는 당연히 나중 가서 홀로그램 코인을 받게 되면은 페이백 받거든요. 그래서 돈 쓰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컨펌 눌러주시면 되고요. 퀴즈 같은 거 있는데 어렵지 않으니까 풀어주신 다음에 체크 눌러서 컨펌을 진행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들으면 된 거고요. 뭐 어쨌든 뭐 큰 돈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장외 마켓에서는 한 개당 0.3달러 정도 한다고 하거든요. 뭐 근데 장외 마켓이기 때문에 크게 기대를 하지 않고 있고 이 홀로그래프가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바이비트랑 연관을 시켜서 KYC를 통하는 걸 보면 진짜 앵간하게 주기 싫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요즘에 조금 힘이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영상 초반에도 말했다시피 비트코인이 지금 워낙에 해롱해롱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에어드랍들도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6월달을 조금 기대를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파이팅 하시고 저도 역대급으로 힘든 상황이라서 좀 매가리도 없고 힘이 들지만 어떻게든 버텨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소식 들어왔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 가져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